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번 시간에는 지난 시간에 이어서 1차 연립방정식 푸는 방법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1차 연립방정식은 두 개의 직선의 1차 방정식이 있게 되는데 거기 미지수가 두 개 생기거든요. 그 미지수의 값을 우리가 찾아내는 게 우리의 목적입니다. 자, 그래서요. 두 개의 미지수를 간단한 예를 들어서 이렇게 있는 걸로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y는 2분의 1 x 마이너스 4 이렇게 있고요. 자, 또 하나는 뭐가 있습니까? 라고 하면 3y는 마이너스 2x 플러스 30 이렇게 있다라고 합시다. 자, 요 식은 우리가 y로 정리해서 쓸 수도 있습니다. y로 정리하면은 마이너스 3분의 2 x 플러스 10 이렇게 되는 거 알 수가 있겠네요. 자, 요 식을 우리가 1번식이라 그러고요. 요 식을 우리가 2번식이라고 합시다. 자, 이 연립방정식을 우리가 봤을 때 어떤 해가 가지고 있는 게 의미가 뭔가를 보기 위해서 그래프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그래프를 이렇게 살펴보게 되면 자, 여기를 x라 그러고요. 여기를 y라고 한번 해볼게요. 자, 그러면 1번 그래프는 어떻게 될까요? 네, 1번 그래프는요. 우선 x가 빵이 되면 y는 마이너스 4잖아요. 그래서 마이너스 4 이렇게 돼 있고요. 그리고 y가 빵이면 x 값은 어떻게 될까요? 네, 그럼 8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여기 대략 그리면 8 이렇게 되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그래프를 연결하면 요거 두 개 쭉 이렇게 연결한 게 바로 요게 1번 그래프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 x축을 좀 더 연결을 좀 길게 늘리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2번 그래프는 어떻게 됩니까? 라고 하면은요. 2번 그래프는 자, 여기 한번 볼까요? 여기 2번 그래프인데 이렇게 정리를 해놨습니다. 뭐 정리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요. 요걸 그대로 쓰면 x가 빵일 때는 y 값은 네, 거기 보시면은 10이라는 걸 알 수가 있고요. 그리고 y가 빵일 때 x는 네, 15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요. 자, 그러면 요거 식을 두 개 쭉 연결을 하게 되면 이렇게 우리가 식을 찾아낼 수가 있는데 요거를 2번식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요거 두 개가 같아지는 만나는 부분이 바로 요 점이 우리가 생각할 때 교점이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만나는 점이 어떻게 됩니까? 그걸 찾으면 미리 말씀드리면 여기가 12가 되고요. 그 다음에 y 값은 어떻게 됩니까? 2가 됩니다. 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첫 번째, 연립방정식의 해에 대한 그래프적 의미는 무엇입니까? 라고 하면은요, 이 그래프가 가지고 있는 것의 의미는 네, 두 직선이 되는 두 1차식의 연립방정식, 직선의 방정식의 두 직선이 만나는 좌표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두 직선이 만나는 좌표, 이게 바로 네, 이렇게 만나는 점입니다. 네, 그게 바로 솔루션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구체적으로 연립방정식을 어떻게 푸는가 그걸 한번 체크해 보도록 할게요. 기본적으로 이제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하나는 등치법이 있고 다른 하나는 대입법 이렇게 있습니다. 우선 등치법에 대해서 먼저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등치법은요. 두 연립방정식을 하나의 미지수 같은 걸로 놓고 푸는 거예요. 여기서 앞에 보시면 y는 2분의 1 x-4 이렇게 있죠. 자, 또 하나는요. 우리가 원래 y로 정리했잖아요. y는 마이너스 3분의 2 x 플러스 10 이렇게 있으면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y 값이 같잖아요. y 값이 같으니까 요거를 같게 연결해요. 그럼 요 식과 요 식이 같다라는 것을 우리가 캐치해낼 수 있고요. 그럼 따라서 어떻게 식을 세울 수 있냐면 2분의 1 x-4는 그쵸? 마이너스 3분의 2 x 플러스 10 이렇게 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옮겨 가지고 계산을 하게 되면 x는 12가 되고요. 12를 여기다 각각 집어넣는 거예요. 그럼 y 값은 2가 된다라는 것을 알아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푸는 것이고요. 자, 그렇지 않고요. 대입법이다라고 하면은요. 위의 식을 다시 한번 정리할게요. y는 2분의 1 x 마이너스 4 이렇게 있는데 여기요. 이게 이제 y를 정리하지 않고 원래 주어졌던 게 3y는 마이너스 2x 플러스 30 이렇게 돼 있습니다. 자, 그러면 대입법이라는 것은요. 여기 y를 여기다 대입을 하는 겁니다. 이렇게 대입 이렇게요. 자, 그럼 요거 식을 다시 한번 정리할게요. 그러면 3y를 저기다 대입을 해요. 그럼 2분의 1 x 마이너스 4는 그쵸? 마이너스 2x 플러스
30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요거를 정리해서 풀면은 역시 똑같이 마찬가지로 요런 값을 얻어낼 수가 있습니다. 이걸 대입법이라 그러고요. 가감법이 거기 나와 있는데 뭐 그건 큰 의미가 없으니까 우리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셨죠? 자, 그 다음 우리 시장 균형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합시다. 여러분, 시장 균형이라는 것은 뭐예요? 그렇죠. 어떤 외부 충격이 없을 때 수요 공급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변화할 만한 요인이 없는 상태를 우리가 시장 균형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변화할 만한 인센티브가 없는 상태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네, 이 정도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이것도 수요 곡선과 공급 곡선이 직선으로 돼 있다라고 하면은 그걸 가지고 예를 들어서 한번 볼게요. 자, 우리가 수요 곡선식이 있다라고 합시다. 수요 곡선식이 있습니다. 자, 수요 곡선식은 Q는 원래 이제 D 이렇게 얘기해야죠. 그래서 50-P 이렇게 돼 있고요. 공급 곡선식이 있습니다. 공급 곡선식은 역시 QS는 네, 2P-10 이렇게 있다라고 할게요. 원래는 사실 균형식이 하나 또 있어야 돼요. 그래서 균형식이 있게 되는 거죠. 그럼 균형식은 여기 QD와 수요와 공급이 같다라는 걸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앞에서 본 것처럼 여기 수요 곡선을 여기다 대입을 하고요. 이렇게. 그 다음에 이 균형식이 있으니까 식은 3개고 미지수도 3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된다라는 거 우리가 활용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요거 두 개를 같게 놓고 계산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렇죠? 자, 그러면 요거 정리 한번 해볼게요. 50-P 얘랑 뭐랑 같습니까? 하면 2P-10 요게 같다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게 되고요. 자, 이걸 그래프로 그리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다 그래프를 한번 그려볼까요? 이렇게 그려져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가 우리가 사실은 이게 독립변수가 되는 거잖아요. 원래요. 여기 보시면 여기 P가 우리는 독립변수가 되고요. 그리고 Q가 원래는 종속변수가 된다고요. 근데 이제 경작에서는 X축과 Y축을 사실 바꿔가지고 설명을 한다고 그랬죠. 아무튼 요거대로 한번 해볼게요. 그래서 여기다 P를 놓고 여기다 Q를 놓는다라고 합시다. 아셨죠? 자, 그러면 첫 번째 식인 수요 곡선은 어떻게 됩니까? 라고 하면은 여기가 보시면 P가 0일 때 Q는 50이니까 여기 50 이렇게 되고요. 그 다음에 여기도 마이너스 1의 기울기니까 50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그래프를 그리면 이런 그래프를 그릴 수가 있어요. 이게 바로 수요 곡선 이렇게 되고요. 공급 곡선 한번 그려볼까요? 공급 곡선은 어떻게 돼요? 여기 나와 있는 이거죠. 요거를 생각해 보시면 되는데, 자, QS는 2P-10, P가 0일 때는 Q는 얼마입니까? 네, Q는 마이너스 10이니까 여기가 마이너스 10이 되고요. 그 다음 기울기가 2잖아요. 그래서 기울기가 2 해가지고 쭉 그리게 되면 이런 식으로 그림을 그릴 수가 있을 거예요. 자, 그래서 요게 이제 공급 곡선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죠. 이렇게요. 자, 그러면 요거 두 개 같아지는 부분이 바로 우리가 균형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요. 방법은 뭐다? 예, 여기 두 개 같이 이렇게 푸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P가 전리 넘어가면 3P는 60 이렇게 되니까 P는 20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P는 20 이렇게 되고요. 자, P가 20일 때 Q는 어떻게 됩니까? 여기요 30 이렇게 되는 거 알 수 있습니다. 이게 바로 균형 푸는 방법입니다. 아셨죠? 네, 그래서 요거를 P를 수평으로 나타내는 것을 우리가 왈라스 균형 체계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얘를 수평으로 나타내는 게 왈라스 방식, 이제 가격이 조정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체계다 이렇게 얘기하고요. 근데 우리는 보통 이제 어떤 방식을 쓰는 거냐면 이렇게 쓰지 않고요. 그래프를 그릴 때는 여러분들이 경작을 하시게 되면은 PQ가 뒤집어져 있습니다. 여기다가 Q를 이렇게 놓게 될 것이고요. 그 다음에 여기다 P를 놓게 돼요. 그럼 이게 이제 우리의 관심사가 되는 거잖아요. P가 아니고 Q가. 그래서 이 수량이 조정되는 요거를 우리가 마샬의 방식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마샬의 체계다 이렇게 얘기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어떤 걸 주로 많이 쓰냐면 이쪽에 나와 있는 마샬의 체계 방식을 주로 쓰게 됩니다. 자, 요 정도만 정리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 다음 우리 해의 존재 판정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무한해가 나와 있는데 시계수보다 미지수의 수가 굉장히 더 많다라고 할게요. 자, 이런 경우는 뭐 옛날에 아마 기억을 되짚어 보시면은요. 예를 들어서 y는 x 플러스 2 이게 있고요. 그리고 이 y는 그리고 2x 플러스 4 이렇게 있다라고 합시다. 자, 그러면 이 두 개 그래프는요. 가만히 보면 사실은 값은 다르지만
여기 위에 있는 게 2배 하면 밑에 있는 식이 되는 거니까 사실은 이 두 식은 똑같은 식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똑같은 식이기 때문에 그래프를 한번 그려본다라고 하면 그러면 이게 겹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어떻게 된다? 해가 겹치니까 무한히 많아진다 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자, 무슨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거냐면 여기요, 그래프를 이런 식으로 해서 한번 그려보도록 할게요. 자, 그런데 요걸 우리가 1번식이라고 할게요. 1번식이라 합시다. 요거 1번식이에요. 요 1번식을 다시 한번 그림을 그려보게 되면 자, 여기가 2가 되고요. 여기 보시면 기울기가 우상향하는 직선의 형태가 이렇게 되는 거 알 수 있습니다. 요게 바로 우리는 1번식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자, 2번식을 한번 또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얘를 2번식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할게요. 자, 2번식도 여기다 똑같이 하면 x가 빵일 때는 y는 2 되니까 2번식도 그림을 그리게 되면 요거랑 똑같이 이렇게 겹치게 돼요. 이렇게. 이해되시죠? 그럼 1번과 2번식이 겹치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두 개 그래프가 만나는 점이 균형이라고 그랬는데 여기가 전부 다 균형이 되는 거야. 요 선 위에가. 그러니까 해가 어떻게 됩니까? 무한히 많아지는 거죠. 그래서 무한한 해가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언제 유일한 해가 하나 결정됩니까? 라고 하면 시계수와 미지수수가 똑같을 때가 유일한 해가 하나 결정된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앞에서 봤던 게 바로 그 얘기죠.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이렇게 직선이 나와 있는데 두 개 직선이 있어요. 하나의 직선이 있고 또 다른 직선이 이렇게 있다라고 하면은 이건 두 개가 식이 두 개고 미지수가 두 개잖아요. 그러면 여기 나와 있는 교차점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때는 하나의 식이 결정된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해가 없는 경우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미지수가 두 개인데 세 개의 식이 서로 다른 교점에서 발생하게 된다라고 하면은 그때 연립방정식의 해는 교차하거나 존재하지 않을 수도 있게 됩니다. 식의 수가 더 훨씬 더 많게 되는 경우 뭐 그렇게 될 수가 있겠네요. 네, 그래서 세 개 식이 동시에 만족되는 경우는 없을 수가 있어요. 뭐 우리 교과제 그림이 나와 있는 거와 마찬가지로 살짝 간단한 예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식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하면 이런 식의 식이 하나 나와 있고요. 두 번째 식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하면 이런 식으로 식이 나와 있고요. 또 하나 세 번째 식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라고 하면은요. 여기서부터 뭐 이런 식으로 식이 거기 보시면 나와 있습니다. 자, 그럼 식이 세 개니까 세 개를 다 충족하는 어떤 결과가 있습니까? 아니요, 없어요. 여기 보시면은 여기 세 개를 다 만족시키는 점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때는 해가 없다.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지금 배웠던 이 내용을 우리가 경제학에 어떻게 접근하는가 몇 개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문제는 바로 이겁니다. 연립방정식 LK. 이거 나중에 생산함수에서 배울 텐데요. 이렇게 두 개 생산함수가 있습니다. 이거 푸는 겁니다. 자, 어떻게 하면 돼요? 네, 그렇죠. 요 값을 대입해도 되고 아니면은 요 연립으로 이렇게 대입해서 풀어도 되고 뭐 다양한 방법이 있겠죠. 그거 여러분들이 체크해서 풀어보시면 되겠고요. 계산 결과는 답만 제가 알려드릴게요. 답이 어떻게 됩니까? 라고 하면은 요거 직접 대입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거 다시 한번 여기 한번 볼까요? 살짝 풀어볼까요? 요거 두 번째 식은 어떻게 돼요? 두 번째 식은 L과 K가 같다는 걸 알 수 있지 않나요? 이거를 대입을 하게 됩니다. 대입 이렇게. 그러면 위에 첫 번째 식은 어떻게 됩니까? 라고 하면 100은 우리가 2LK 이렇게 나와 있으니까 여기 보시면은 이 첫 번째 나와 있는 뭐 K 값을 여기다가 대입을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이거 식을 정리하면 100은 2L L 이렇게 되는 거니까 2L의 제곱 이렇게 되죠. 그럼 2로 나눠주면 50은 L의 제곱하니까 따라서 L은 루트 50 이렇게 되고요. K는 L과 똑같으니까 루트 50 이렇게 푸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두 번째 문제 볼까요? 이거 어떻게 합니까? 네, 이것도 그냥 대입해서 직접 풀어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식을 쓰게 되면은 P와 요거가 두 개 똑같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4Q는 요거 그대로 쓰시면 100 마이너스 10분의 9Q 이렇게 되는 거 확인할 수가 있겠고요. 자, 이거를 우리 식으로 다시 정리하기 위해서 10을 곱해줄게요. 그러면 40Q는 여기는 10을 곱하니까 1000이죠. 마이너스 9Q 이렇게 되네요. 이게 넘어가면 49Q는 이게 뭐 깔끔하게 떨어지지 않네요. 이렇게 되고요. 따라서 Q는 얼마입니까? 하면 49분의 1000 이렇게 되는 거 알 수 있습니다. P는 여기 나와 있는 Q 값을 여기 위에 대입을 하면 되겠죠. 요거요. Q 값을 여기다 대입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대입하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대입을 하게 되면 P 값은
네, 4를 곱하면 되는 거니까 49분의 4, 1000 이렇게 되는 거 확인할 수 있겠죠. 간단한 얘기죠. 네, 그 정도 정리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다음에 우리 예제 두 번째 한번 또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이디어만 좀 보시면 되겠습니다. 연탄의 수요 곡선과 공급 곡선이 여기 이렇게 주어져 있대요. 수요 곡선식이 이렇게 있고 공급 곡선식이 이렇게 있을 때 수요 곡선과 공급 곡선이 일치하는 균형 가격과 거래량은 얼마입니까?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그래프를 한번 살짝 그려볼게요. 자, 그래프를 한번 살짝 그려봅시다. 이렇게 그려볼까요? 자, 여기서 수평축에다 우리 보통 Q로 놓으니까 Q라고 놓고요. 수직축에다 P라고 놓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요 곡선 얘 어떻게 될까? 이거 파란 색깔로 할게요. 요거를 한번 봅시다. 요거요. 자, 그러면 이거를 P로 바꾸셔서 정리를 하시는 게 좀 편할 수도 있어요. 아니면 그냥 놔두셔도 상관없고요. 왜냐면 그냥 놔둬도 우리가 값은 구할 수 있습니다. P가 빵일 때 Q는 얼마예요? 네, P가 빵일 때 Q는 1000 이렇게 됩니다. 1000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Q가 빵일 때 P는 얼마입니까? 500이죠. 그래서 500 이렇게 되는 거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수요 곡선은 우리가 그래프를 그리게 되면 이런 식의 형태를 그릴 수 있어요. 자, 공급 곡선은 어떻게 됩니까? 한번 볼까요? 이게 공급 곡선인데 공급 곡선은 이렇게 다시 보시면 우리가 P로 정리하시면 되기도 하고요. 아니면 P가 빵일 때 Q는 100이죠. 그래서 여기 100 이렇게 돼 있고요. Q가 빵일 때 P는 마이너스 100 이렇게 돼 있네요. 100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직선에 대한 우상향하는 형태가 이렇게 되는 거 확인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얘가 공급 곡선이고요. 얘가 수요 곡선이고요. 두 개 같은 거 풀면 되겠죠. 요게 바로 균형점이다 라고 정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정리하게 되면 요 균형점을 체크를 해 보시면은요. 요거 직접 여러분들이 풀어 보세요. 요거 두 개 같이 풀어 보면은요. QD는 우리가 아까 본 것처럼 QS랑 같은 상황이니까 1000이다 라고 하면 1000-2P는 100 플러스 P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럼 얘가 전리 넘어가면 되죠. 얘는 넘어가니까 900은 3P 이렇게 돼서 P 값은 300 이렇게 되는 거 알 수 있습니다. 그럼 P 값은 점점점점해서 300이 되는 것이고 Q 값은 어떻게 됩니까? 300을 여기다가 공급이나 수요에 집어넣으면 400 이렇게 되는 거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같은 맥락의 문제인데요. 자, 지연이는 피자와 샐러드를 주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랬을 때 피자와 샐러드의 단위당 가격이 2원과 그리고 4원 이렇게 돼 있습니다. 자, 우리 이렇게 한번 약속합시다. 뭐라고 얘기할 거냐면 문제를 좀 정리해서요. 피자를 우리가 뭐 X라고 할까요? 그래서 여기 피자를 XJ라고 하고요. 샐러드를 YJ라고 합시다. 자, 그리고 피자와 샐러드의 가격이 각각 2원 있으니까 이 2원은 우리가 PX라고 하고요. 그리고 4원을 YJ인 YJ 가격 이렇게 정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소득은 20원이다 라고 했으니까 M이 20원이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네요. 자, 우선 예산 제약식을 쓸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예산 제약식을 쓴다라고 할게요. 예산 제약식은 자, 우리가 소비 가능한 영역을 나타내요. 소득 M은 우리가 P의 X 요거는 뭐 경제학에서 많이 다루게 될 겁니다. PY, Y 이렇게 될 텐데 여기가 소득이 20이잖아요. 20원 이렇게 있고요. X의 가격이 지금 2라고 그랬습니다. 2 그리고 X, Y 가격은 4, Y 이렇게 돼 있네요. 자, 이게 우리가 기본적으로 살펴보는 예산 제약식 이렇게 정리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두 번째 또 다른 얘기가 있습니다. 여기 보니까 하루에 4000칼로리를 소비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4000칼로리를 소비하는 상황인데요. 자, 그래서 초과해서 섭취하지 않는데요. 근데 피자와 샐러드의 단위당 열량은 850칼로리와 200칼로리 이렇게 돼 있습니다. 자, 그랬을 때 그 예산 제약식 우리가 얘기합니다. 그런데 지연이가 모든 소득을 다 지출하면서 4000칼로리를 섭취하려면 그러니까 4000칼로리를 넘지 않아야 됩니다. 아시겠죠? 자, 그래서 요 예산식을 하나 더 한번 체크합시다. 요거는 칼로리 제약식이라고 할게요. 그래서 칼로리 제약식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우선 첫 번째는 4000칼로리를 넘어서면 안 됩니다. 4000칼로리는 우선 XJ인 피자의 칼로리가 얼마라고요? 그렇죠. 단위당 열량이 850칼로리예요. 그래서 850칼로리 X 더하기 그리고 여기 나와 있는 피자 말고 샐러드의 칼로리는 200칼로리입니다. 그래서 200Y다 라는 것을 알 수가 있네요. 여기 또 하나의 예산식을 우리가 이렇게 끄집어낼 수가 있네요. 지저분하니까 다시 합시다. 이쁘게 하시죠. 이렇게 되어 있는 거 알 수 있습니다. 요거를요 우리가 두 개를 푸시면 되는 거야. 이걸 그래프로 또 그리시는 것도
괜찮습니다. 그래서 그래프를 한번 그려볼게요. 그래프를 그리면 살짝 공간을 확보하기 위해서 자, 그래서 그래프를 그려볼게요. 그러면 우리가 X축과 Y축이 이런 식으로 있다 합시다. 이렇게 있다라고 합시다. 자, 우선 X제를 우리가 피자라고 그러고 Y제를 샐러드라고 합시다. 자, 그럼 첫 번째 1번식은 요걸 1번식이라 할게요. 요거를 1번식 이렇게 한번 해봅시다. 자, 그럼 어떻게 됩니까 하면 예산제약식인데 Y가 빵이면은 X값이 얼마가 되죠? X값이 10 이렇게 되고요. 10. X가 빵이면 Y값은 5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1번식과 관련된 예산제약식은 여기 요걸 지나는 겁니다. 얘가 1번 이게 소득제약식이고요. 그 다음 칼로리 제약식을 한번 볼게요. 칼로리 제약식은 요게 2번이라고 합시다. 2번. 자, 그러면 Y가 빵일 때는 X값은 우리가 얼마 이거 찾아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X가 빵일 때 Y값은 요거 쉽게 구할 수 있네요. 20 이렇게 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요거 두 개를 쭉 이렇게 연결하게 되면 요게 2번식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죠. 이게 이제 칼로리식. 그래서 우리가 이제 선택할 수 있는 점은 바로 뭐냐면 요거 두 개가 딱 맞아 떨어지는 점이 우리가 원하는 점입니다. 그래서 두 개가 같아지는 점을 요걸 찾으면 될 것 같습니다. 이걸로 해서 정리하시면 돼요. 그러면 X값이 얼마가 나오냐면 4가 되고요. 4. Y값은 얼마가 됩니까? 라고 하면 3 이렇게 되는 거 알 수가 있습니다. 이게 바로 균형 교점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뭐 이해할 만하죠? 이거 우리 미시경제학에서 그대로 하게 됩니다. 자, 마지막 문제 한번 풀어봅시다. 이건 거시경제학에서 하는 건데 이것도 경제학 내용을 알면은요 연산 푸는 거는 간단합니다. 다음과 같은 거시경제 모형을 이용해서 답변하세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거시경제 모형. 자, 유효 수요와 국민 총생산이 일치하는 것, 그 유효 수요를 나타내는 식이 바로 이게 되겠습니다. 이해되시죠? 그래서 요거를 식을 딱 쓰신 다음에 여기다 대입을 하는 거야. 그래서 Y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C, 그 다음에 I, 그 다음 G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랬을 때 여기 보시면 C, I, G 다 대입을 하시면 돼요. C를 대입할게요. 어떻게 대입합니까? 라고 하면 C는 0.8 Y-T 더하기 300 이렇게 돼 있고요. 그 다음 여기 I는 어떻게 됩니까? 라고 하면 I는 100 이렇게 돼 있고요. G는 어떻게 됩니까? 라고 하면 G는 100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게 균형민소득과 관련된 균형식을 나타내는 겁니다. 자, 그리고 또 하나 여기 보시면 T가 또 주어져 있습니다. T는 0.25Y니까 얘가 또 어떻게 돼 있습니까? 하면 안쪽으로 들어갑니다. 0.25Y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럼 이 식을 다시 한번 풀어서 정리를 해볼게요. 여기다 정리하면 자, 이거 0.8에다가 이렇게 풀어내시면 돼요. y-0.25y 이렇게 돼 있고요. 더하기 i는 100 더하기 g도 100 이렇게 되는 것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죠? 자, 그래서 이걸 쭉 정리를 하시게 되면은 우리 값을 구할 수 있어요. 이게 저 뒤에 거시경제학 내용을 좀 아시게 되면은요, 요런 그림을 아마 보시게 될 겁니다. 우리의 관심사가 균형국민소득이 될 것이고요. 여기가 이제 사실은 총수요, 총공급을 나타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봤을 때는 여기 나와 있는 45도 선이 있거든요. 이 45도 선이 총공급 곡선인데 의미가 없는 곡선이 돼요. 수요가 있으면 공급은 저절로 따라오는 겁니다. 근데 이제 수요는 요거를 풀어내시면 되거든요. 요걸 쭉 정리해서 Y는 해서 정리를 하면 되는데 우리 교재도 나와 있듯이 여기 500이 되고요. 그래프 자체가 기울기가 여기 보시면 약간 0.6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요걸 보시면 이렇게 0.6 이렇게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가 총수요 곡선이 되는 건데 요거 식을 정리하면 0.6 Y 해가지고 더하기 그리고 500 이렇게 되는 거 확인할 수가 있을 겁니다. 아셨죠? 수요 공급이 같아지는 점을 찾아낼 거예요. 그래서 요게 이제 수요 곡선이 되고 요게 이제 또 나중에 균형식 CIG를 요거 다 더하게 되는 거예요. 아셨죠? 그래서 우리가 푸시면 문제를 풀게 되면 요거 값을 우리가 찾아낼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요거 균형값을 찾아낼 수 있는데 요 균형값이 얼마입니까 하면 1250 이렇게 찾아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요 균형식은 어떻게 되는가? 그 상태에서 국민소득 뭐 이런 것들 그래프로 표현하는 거니까 잘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가 간단하게 1차 방정식 그래프와 관련된 솔루션 구하는 거 살펴봤는데요. 뭐 간단한 얘기지만 그 예제들 보면 우리가 경작에서 다루는 그 예제들 그대로 살펴보고 있으니까 기초라고 너무 무시하시면 안 될 것 같습니다. 어려운 건 아니니까 나중에 이 이론은 경작 시간에 다시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